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이던 우크라이나의 동부도시이자 러시아군에게는 핵심적인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리만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함락당했죠. 그 후 폭풍이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거셉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핵심 요충지인 도네츠크 리먼에서 힘없이 밀려났던 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이 러시아 내부에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에서조차 군 지휘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군의 무능에 대해서 비난의 포문을 연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수장인 람잔 카디로프입니다. 이 카디로프는 리만 지역의 지휘관들의 실명을 지칭하면서 그가 병력의 탄약 등 군수품이라든지 통신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카디로프는 이어서 이 전장에는 용감하고 규율을 지키고 병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지휘관이 배치돼야 된다 그러면서 군에서 적벌주의가 설 땅은 없다.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신흥재벌로서 영병 집단 와그너의 설립자이기도 한 에브게니 프리고진도 그의 텔레그램에서 카디로프의 표현은 전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나는 이 XX들을 발가벗겨서 기관총을 들려서 최전방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부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침 크렘린 성향의 띵크탱크인 러스트라트의 엘레나 파니나 국장은 친크렘린 인사들의 러시아 군 지휘부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그러면서도 군 지휘부의 물갈이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이 없다 이런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엘레나 파니나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공격은 이 러시아에 대한 침략행위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친정부 텔레그램 뉴스 채널인 리더보카는 이 논평을 통해서 군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배신보다 더 나쁘다 그러면서 군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걸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러시아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리만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할 때 보여준 모습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일간 신문인 콤스폴스카야 프라우다는 2일 현지 시간입니다. 전국 기자의 리포트를 실었는데요. 내용이 아주 사실적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이 매체의 리만에서의 러시아군 철수 내용을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콤스몰스카야 프라우다는 이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약 2만 3천 명 정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우리의 방어선을 뚫었다 그러면서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이 퀭한 눈, 그러니까 empty eyes, 그러니까 퀭한 눈을 한 채 겨우 리만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이곳의 병사들은 끝까지 싸울 수 있었지만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철수했다 그러면서 포위되거나 포로로 잡혔을 때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또 리만에 머물던 마지막 수일간은 병사들의 탈영과 지휘부의 교육 부족, 또 보충병 지원 등으로 시달려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더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리만을 탈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은 더욱더 공격적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아마도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등 이 루안스크 북부 최대 도시로 진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루안스크 지역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 대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솔직한 기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리만 주변 곳곳에 숨은 이 러시아 이탈병들을 수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4곳에 대한 합병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죠. 또 이를 공식 추인하는 행사를 거쳤는데
정작 리만 주민들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 2일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 리만을 탈환한 후에 리만이 단 하루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파트 앞 마당에서 이 모닥불을 피워 주전자에 물을 끓이던 올레나 하리코스카는 지난 9월 30일 푸틴 대통령의 리만을 러시아 일부로 선언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이 하리코스카는 러시아의 합병에 관련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 소식을 들으니 그들은 나 없이 나와 결혼했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해서 재미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리만 곳곳에는 러시아군이 급하게 퇴각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거리에는 러시아 군용 차량이 불에 탄 채 방치되어 있었는가 하면 도시 외곽에는 러시아군 시신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같은 날 러시아가 또다시 리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면서 리만 주민들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한 2일 오전 우크라이나 공수부대 병력 일부는 리만 시의회 건물에서 러시아 국기를 내리고 지난달 23일부터 닷새간 치러진 러시아 합병 선거에 사용된 선거 광고물들을 모두 불태웠다 그러면서 선거 광고들에는 러시아와 돈바스 영원히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만이라는 도시 함락은 러시아군에게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러시아군이 리만을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돈바스라 그러는 거죠. 이 돈바스 지역 공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러시아에게는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리만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쪽과 남쪽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보급로 선상에 있는 도시다 그러면서 이 보급로를 잃으면 러시아군은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돈바스와 자포리자 헤르손의 병합조약에 서명하면서 이 지역은 영원한 러시아 땅이라 이렇게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리만을 빼앗겼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굴욕을 안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뭐냐? 바로 러시아 내부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내부에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9월 30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는 사람들의 선택, 함께 영원이라는 제목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지역의 병합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 4곳의 친러시아 수장도 함께 무대 위에 올라서 합병을 선언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명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도 펼쳤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의 행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분위기도 달아올랐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4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합병 투표에 참여를 했고 러시아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승리는 우리 군인과 돈바스 민병대 등이 이룬 것으로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만세를 외칠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3번 연속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참석들의 반응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영국의 BBC는 이번 행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지가 높다는 걸 보여주려고 기획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대와 관객석 곳곳에서 러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계 카메라와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는 무표정한 러시아인들이 포착됐고 푸틴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행사장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기관 등에서 강제로 동원됐다 그러면서 일부는 800루블 한 2만 원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참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24TV는
붉은 광장 근처에 수십 대의 버스가 주차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그러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동원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BBC도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비참한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손뼉을 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상부 압박을 받고 단체 버스에 실려왔다 그러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왜 거기에 있는지 말하기를 거부했고 아예 이 행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온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분위기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요? 이건 러시아가 정말로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화이트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